24번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 자, 인감증명은 1차든 2차든 맨날 나오는 쟁점이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쟁점 중 솔직히 부등법은 다 싫은데, 소유권 외의 권리에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필정보가 없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 의무자임을 확인받을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아니죠.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 등기 필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관으로부터 등기 의무자임을 확인받아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인감증명 제출해야죠. 인감증명의 가장 큰 필요성은 이게 진정한 의사인지 아닌지와, 그리고 진짜인지 진짜 이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함이니까요. 목이 갔네요.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셔야 한다. 3개월이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지상권 설정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거 맞죠?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자주 나오고 이런 것 중에 하나인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도용일 때만 꼭 매도용으로 내면 되고, 다른 거 할 때는 인감증명서가 다른 매도용으로 발급받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지상권이라던가 저당권이라던가 뭐 다른 등기 신청을 할 때 사용을 해도 무방하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의고사에 나왔었는데, 인감증명서에 매도인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거기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매수인도 써야 되고. 그러면은 그 서명란에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하느냐, 그것도 이제 모의고사에 나왔었는데,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다른 거 등기 신청을 할 때는 서명도 필요 없대요. 등기 신청서 등의 인감을 날인하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의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사를 첨부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아니죠. 그냥 다른 거예요.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 제출이 필요한 경우 교도소 재감 중인 자라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무인하고 교도관의 확인을 받아 인감증명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죠.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해가지고 인감을 발급받을 수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무인을 하고 이제 교도관이 확인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인감증명에 가름할 수는 없대요. 25번 등기 신청과 관련한 금전 납부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시가 표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의무가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인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는 주택채권을 매입을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당연하죠.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것도 당연하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지방세법 소정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거 표시 변경인데 이거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맨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도 당연히 지방세법에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내 사정으로 뭐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표시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바꿔주세요 라고 일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면허세를 납부를 해야죠. 법원 사무관 등이 회생 절차, 파산 절차, 개인 회생 절차 관련하여 보전 처분 등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 면허세 및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건 아니죠. 촉탁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 강제로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이 내려온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등록 면허세 및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는 걸로. 자, 26번 가처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을
피보정 권리로 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고 그 후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 사건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아닌 가액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 등기 이후 경료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도 신청할 수 없다. 자, 사회행위로 뭐가 취소가 됐어요. 갑이, 을이, 그리고 병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저기를 했는데 얘네가 뭔가 매매를 했는데 지금 대위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취소를 했겠죠. 이거를 그래서 원상회복을 시켜주세요 라고 이제 피보정 권리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청구가 나오기 전에 이 목적물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먼저 됐어요. 그 후 근저당권 등기가 경료가 됐어요. 가처분 채권자가 얘겠죠. 채권자. 본안 사건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아닌 본안 판결에서 가액 배상해줘. 만약에 이렇게 판결이 나왔다면 그 판결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판결문 종본에 그 을은 갑한테 가액 배상을 할 것을 명한다 라고 나왔지 소유권 이전을 할 것을 명한다? 소유권 그 병의 소유권을 이전을 등기를 말소할 것을 명한다? 뭐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처분 등기 이후에 경료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도 당연히 이거 가지고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가처분 집행은 해지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이 됐어요. 가처분 채무자인 원고는 조정조서에 의해서 직접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의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해야 한다. 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가처분 집행은 해제하래요.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을 텐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해제하라는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가처분 채무자인 원고는 조정조서에 의해서 직접 등기소에 가처분 신청 이거 들고 가가지고 등기소에다가 가처분 말소해주세요 할 수는 없고 집행법원이 이걸 가지고 촉탁을 해서 말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조정이나 해제 이런 거 나오면은 아 이걸 답으로 찍어야겠다. 초반에 엄청 이랬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조정이나 해제 이런 경우는 되게 약간 예외적인 경우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작년에는 좀 그렇게 답을 찍었었어요. 1필의 토지에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바로 분할 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가처분 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 자, 1필 한 필로 되어 있으면 여기 부분에 요만큼만 가처분할게요.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할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을 해라 라고 분할 등기를 먼저 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처분 등기가 떨어지면 그냥 이거 전부 다 가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처분금지 가처분에 기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가처분 등기 이후 맞춰진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한다.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에 기해서 전세권 설정을 했어요.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근데 제3자 명의의 저당권이 있었어요. 이거는 말소하지 않는데요. 처분금지 가처분에 의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데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맞춰진 제3자의 저당권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데요.
선행가처분, 후행가처분의 피보존 권리가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인 경우 확정 판결을 받은 후행가처분 채권자가 말소 등기 신청을 할 때는 선행가처분 채권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게 틀렸죠. 자, 선행가처분이 있고 후행가처분이 있는데 얘네의 피보존 권리가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 이런 경우에 확정 판결을 받은 후행 가처분 채권자가 얘가 먼저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에 의거해서 지금 말소 등기 청구를 해요. 그러면 선행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서가 필요하냐? 당연히 필요하죠. 얘는 선행으로 먼저 하느니까 후행한 애가 이거를 말소 등기하면 얘한테도 영향이 미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얘기. 자,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환지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인가 후에 사업 시행을 위하여 환지 계획인가의 고시 전이라도 종전 토지에 관한 토지 표지나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및 경정 등기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으나 대위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 원인 또는 등기 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나의 촉탁 정보로 일괄하여 촉탁할 수 없다. 이거 아니죠. 자, 사업 시행자가 있어요. 인가가 났어. 근데 아직 고시는 안 됐어. 네, 종전 토지에 관한 토지 표시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혹은 경정 이런 거를 촉탁을 할 수 있어요. 대위 촉탁을 할 수가 있죠. 아직 소유자가 있을 테니까. 대위 등기를 촉탁을 하는 경우 등기 원인, 등기 목적 이런 게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나의 촉탁 정보로 일괄하여 촉탁할 수 없다. 원래는 안 되죠. 근데 이렇게 그 환지 등기 할 때는 이거를 촉탁할 수 있대요. 일괄로. 다음, 환지 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에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으며 등기가 맞춰진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를 부동산 등기법 58조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말소한다. 자, 환지 계획인가의 고시가 떨어졌어. 그러면은 이제 종전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등기가 만약에 안 되는데 맞춰졌다. 그러면은 등기관은 이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돼요. 사업 시행자가 환지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일반적인 촉탁 정보 외에도 종전 토지, 수개에 대하여 한 개 또는 수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수개의 종전 토지 중 미등기인 것이 있는 때에는 취지를 촉탁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자, 환지 등기를 촉탁을 해야 돼. 일반적인 촉탁 정보 외에도 종전 토지에 대해서 한 개 또는 수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종전 토지 중 만약에 미등기인 것이 있는 데는 이거 미등기예요. 근데 이거 환지로 이제 저기 해야 돼요. 라고 촉탁 정보를 같이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환지 등기를 촉탁할 때 필요한 첨부 정보가 아닌 토지 대장만을 제공한 경우 환지 또는 구획 정리 완료 이런 사실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등기 촉탁을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자, 촉탁하고 뭐 이렇게 등기를 수리하고 이거는 굉장히 서류를 꼼꼼하게 하나라도 누락되어 있으면 등기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거는 첨부 정보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환지에 대해서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하는 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환지 등기 촉탁 사업지역 내의 토지 전부에 관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동시에 하여야 한대요. 근데 이것도 뭐 예외가 있긴 있는데 일단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권리의 설정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촉탁은 사업지역 내의 토지 전부에 관해서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 자, 전세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지의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이렇게 봐야죠. 부동산으로 건물의 일부 혹은 건물의 전부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어 있더라도 이 대지에 대해서 따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당연히 신청할 수 있겠죠?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존속기간은 설정계약서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존속기간의 시작일이 등기 신청 접수일자 이전인 경우라도 등기관은 해당 등기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존속기간 있을 거잖아요. 설정 계약서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시작일이 등기 신청 접수일자 이전이더라도 존속기간이 6월 26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기 신청 접수일자는 6월 30일이야. 이렇게 존속기간 시작일이 신청일 이전이라도 당연히 해당 신청을 등기 신청을 수리해야죠. 자, 건물 중 1층 전부 및 2층 일부에 대하여 간 명의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고 이어 4층 전부에 대해서 을 명의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격려된 상태에서 간 명의의 전세권 설정 등기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 등기를 할 경우 을은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에 지금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고 4층이 있어요. 근데 1층 전부하고 2층 일부에 대해서 간 명의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격려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4층 전부에 대해서 을 명의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격려가 됐어요. 그러면은 갑이 전세권 설정 등기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고 해요. 변경 등기를 할 경우 을은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는 거죠. 솔직히 여기에 보면은 1층 전부 및 2층 일부에 대해서 간 명의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고 을 명의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격려된 상태에서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 등기를 할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 할 것이므로 라고 나와 있는데 왜인진 잘 모르겠어요. 왜지? 전세권자는 설정 행위에서 전전세가 금지되어 있지 않은 한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전세할 수 있다. 전전세가 금지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전세권 설정자가 굳이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나 일부를 전전세에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전세가 여기서 나오는 전세권 할 때 전세가 진짜 부동산 월세 전세할 때 전세인 줄 알았거든요. 와 진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의 반환 시기가 경과된 전세권의 경우에도 설정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의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리고 전세금의 반환 시기도 경과됐어요. 반환 시기도 경과됐어요. 근데 설정 행위로 만약에 금지하지 않았으면 전세권을 이전 등기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29번. 공장저당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토지 또는 건물과 기계, 기구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저당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계 기구의 소유자의 동의를 첨부를 해야 한다. 이거 완전 페이크예요. 제가 몇 번이나 틀렸거든요. 자,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아예 불가능합니다. 소유자의 동의서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소유자여야 돼요. 기계기구의 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내용은 등기된 것으로 본다. 공장저당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의 공장에 속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채권자 명의의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기계기구의 멸실 또는 분리에 의한 변경 신청의 경우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분리에 의해서 기구의 일부의 멸실, 분리, 변경을 한 경우에는 만약에 저당권자가 있다면 저당권자의 동의를 증명을 해야죠. 변경, 우리 이렇게 기구 변경돼.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재산 가치가 이제 증감을 할 테니까. 공장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기계기구를 전부 새로운 기계기구로 교체하는 경우 목록 폐지로 인한 저당권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 공장 저당권을 보통 저당권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기계기구에 관해 목록 제출로 인해 저당권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 보통 저당권을 다시 공장 저당권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거는 정확하게 무슨 이유에서 공장 저당권으로 보통 저당권 이렇게 묶었다가 다시 풀었다가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레이어 묶기? 개체 묶기? 약간 파워포인트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다 교체할 경우에는 이제 전체에 묶는 거를 풀었다가 중간 내용물 다 교체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버리는 거죠. 이건 그냥 통째로 외우는 걸로. 마지막 30번. 중복 등기 기록의 정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중복 등기 기록은 1차도 2차도 되게 많이 나오는 쟁점이더라고요.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법 및 동규칙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물의 경우에는 법과 규칙에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자, 토지에 대해서는 중복 등기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라는 게 나와 있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그런 게 아니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됨으로 인하여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중복 등기 기록이 있는 경우 진정한 등기 기록상의 소유권의 명의인은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 기록상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대위하여 토지의 멸실 등기에 준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토지가 있는데 소유자가 있어요. 근데 얘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토지야. 근데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이제 등기가 된 거예요. 진정한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중복 등기 기록. 광화문 1, 광화문 1 이렇게 중복 등기가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토지인데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중복 등기 기록이 있는 경우 진정한 등기 기록상의 소유 명의인 A 명의인은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 기록상 최초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B라는 등기 명의인이 있으면 등기 명의인을 대위해서 이거를 멸실 등기에 준하는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진정한 토지와 진정한 소유자는 이 사람이니까. 자, 건물의 보존 등기 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선행에서 개설된 등기 기록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 신청은 이를 수리하고 나중에 개설된 등기 기록상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자,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데 등기 명의인이 다른 거예요. 보존 등기는 처음 하는 등기라서 보존 등기인이 한 명밖에 있을 수가 없는데 두 명이 서로 다르게 해가지고 서로 다른 경우 선행해서 얘가 먼저 개설된 등기이고 여기에 등기 신청, 다른 등기 신청이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후행해서 또 등기 신청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진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수리하고 이는 각하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둘 다 수리해야 돼요. 일단 뭐가 보존 진짠지 모르니까
일단은 먼저 둘 다 수리를 하는 걸로. 둘 다 A인데 보존 등기가 만약에 두 개 다 돼 있다. 그러면은 후행 등기가 무조건 각하되고 선행 등기에다가 이제 이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죠. 자, 토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다른 경우 어느 한 등기기록에만 분배농지의 상환 완료를 등기 원인으로 한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등기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토지의 최종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달라요. 등기 명의인 A가 있고 B 두 개가 달라요. 다른 경우 어느 한 등기기록에만 분배농지 상환 완료 등기 원인으로 한 등기가 되어 있을 때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폐쇄한대요. 분배 농지의 상환 완료 이거는 좀 더 국가에서 이렇게 법적으로 했어 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니까 다른 거를 그냥 폐쇄한대요. 토지에 있어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 중복 등기 기록을 정리할 때에는 사전에 폐쇄될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등기 명의인이 동일해요. 중복 등기 기록을 정리할 때에는 사전에 폐쇄될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명의인,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 결국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유효한 건 싹 다 이기돼서 정리가 될 테니까 굳이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